자, 그래서 일단 오늘 이제 제일 먼저 실행을 할 거는 여러분들이 삼각법을 이제 캐드에 옮겨서 그리실 건데, 예, 우선은 우리가 오늘 쓸 기능이 기존에 아직 수업을 안 나간 부분이에요. 그래서 요걸 이제 새로 들어가는데, 요 자료는 제가 추가로 올려드릴 거고, 그래서 오른쪽 버튼을 눌렀을 때 지금 도면층과 아래쪽에 특성이라는 부분에 체크가 돼 있어야 아이콘이 나옵니다. 자, 그러면 다 떠 있는 거죠? 자, 여기에서 보면은 우리가 오늘 첫 번째로 실행할 기능이 레이어라고 하는 기능이에요. 레이어. 예, 근데 이 레이어는 뭐 여러분들이 명령 단축키로 넣으셔도 되고, 여기 상단에 지금 꺼내져 있는 요 왼쪽에 도면층이라는 이 그룹이, 도면층이 레이어란 뜻이랑 똑같은 건데, 요 첫 번째 있는 아이콘을 누르셔도 요게 지금 레이어가 실행이 된 거고요. 그 다음에 명령창에다가 LA 이렇게 넣어도 똑같이 창은 뜹니다. 떠요? 근데 혹시 지금 이렇게 레이어 창을 딱 열었는데 이렇게 0번 한 줄이 딱 보이잖아요. 근데 나는 두 줄이 보입니다 하는 사람 있어요? 두 줄 없죠? 네, 자, 그러면 혹시라도 간혹 두 줄 나오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 밑에 나오는 레이어는 사용하면 안 돼요. 예, 그리고 그게 두 줄이 왜 그 자리만 그렇게 뜨는 경우는 왜 그러냐면, 처음에 시작을 할 때 제가 첫 시간에 얘기를 했는데, 여기서 시작을 안 하면 그럴 수도 있어요. 예, ISO에서 시작 안 하시면. 자, 그러면 이제 레이어를 딱 들어갔을 때 지금 현재는 0번이라는 레이어는 항상 그냥 기본적으로 만들어져 있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동안에 우리가 캐드 수업을 할 때 여러분들이 원 그리고 선 그리고 했던 게 다 우리가 0번에서 작업을 하고 있던 거예요, 그동안에. 예, 그래서 당연히 흰색으로 보인 거고. 예. 자, 그러면 이제 기본 레이어는 그냥 냅두고, 여기 위쪽에 상단에 있는 조그마한 아이콘이 4개가 있어요. 예. 여기서 첫 번째 있는 요 놈이, 예, 얘가 새로운 레이어를 우리가 추가를 하고 싶을 때 쓰는 게 바로 첫 번째 아이콘이에요. 그럼 얘를 한번 눌러볼게요. 자, 이렇게 누르면은 도면층 1 이렇게 만들어지는 게 확인이 되나요? 자, 한글 키로 바꿔서 여기다 이름을 좀 쓸 건데, 제일 먼저 뭐라고 쓰냐면 외형선. 자, 외형선부터 먼저 한 개를 만들어요. 자, 됐어요? 그 다음에 엔터를 2번만 쳐봐요. 하나, 둘. 그러면 자, 레이어 한 줄 또 생기죠? 자, 이 상태에서 숨은 선. 또 엔터 2번 치고, 그 다음 중심선. 오늘은 딱 3개만 만들어 볼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다시 영문키를 사용해야 되니까 미리 한영키는 변경해 놓으시고, 자, 요렇게 레이어 3개 만들어진 것까지 확인됐죠. 자, 그러면 이번에는, 예, 요 조그만 아이콘들은 오늘은 아직 설명 안 드릴 거고, 오늘은 요 두 항목만 지정을 할 거예요. 그리고 선 가중치가 혹시 뭔지 아시는 분? 예, 요건 굵기거든요. 그래서 간혹 저는 이 부분을 설명을 잘 안 해요. 물론 여러분들이 지정하면 쓸 수는 있는데, 우리는 선 가중치를 레이어에 지정을 안 할 거고요. 거의 이제 우리 마지막 끝날 때쯤에 인쇄에 들어갈 거거든요. 인쇄에서 굵기 설정을 할 거기 때문에 얘는 안 하셔도 돼요. 알겠죠? 자, 그래서 두 가지만 정확하게 설정을 해주면 되는데, 여기 보면은, 자, 여기 보면은, 내 건가? 자, 여기 숨은선과 중심선이 있는데, 숨은선, 외형선 같은 경우는 주로 색상을, 지금 여기는 흰색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제 색깔, 선의 색깔을 지정하는데, 우리가 선의 색깔을 지정하는 이유는 왜 그런 걸까요? 그죠? 구분하기 위해서지 뭐 우리가 얘가 이뻐 보이라고 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외형선 같은 경우는 주로 뭐 연두 색깔을 사용을 하거나,
예, 또는 흰색도 많이 사용을 하는데 연두 색깔을 쓰는 이유는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라기보다는 보통 국가시험 같은 데서 외형선을 녹색으로 많이 써요. 그래서 일부 이제 학생들이 녹색을 쓰는 경우들이 있고, 그래서 혹시 외형선을 나는 다른 컬러를 쓰겠다 하는 학생이 있으면 그 색깔을 쓰셔도 괜찮아요. 자, 근데 우리는 그냥 흰색으로 갈 거고요. 그 다음에 숨은 선 같은 경우는 이렇게 점점점점 나오는 선 있죠? 예, 요건데 요 색깔의 경우에는 주로 노란색을 많이 쓰고요. 그 다음에 중심선은 주로 빨간색을 씁니다. 예. 자, 그래서 요 네모나게 돼 있는 숨은 선에 클릭을 해가지고 이렇게 색상 팔레트 창이 나옵니다. 근데 색깔이 이 위에도 있고 여기도 있는데 가급적이면 여러분들 기본 컬러만 쓰시는 게 좋아요. 예, 왜냐하면 이렇게 컬러를 가져다 댔을 때 위에 번호가 뜨지 않나요? 이렇게 1번 컬러, 2번 컬러, 3번 컬러. 그러니까 예전엔 이거를 명령어로 썼었는데 뭐 지금이야 이렇게 눌러만 주면 되니까. 근데 이 위쪽에 있는 팔레트 색깔에 가면은 번호들이 세 자리까지도 가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 색상을 일일이 정확한 그 컬러를 찾기도 어렵고, 예, 나중에 이 색상에 대해서 굵기 설정을 해야 되는데 이러면 여러분들이 이 비슷한 빨간색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다 보니까 잘못 지정을 할 수도 있고, 그래서 웬만하면 여기 기본 컬러에 있는 이쪽에서 색깔을 쓰시라는 거. 자, 그러면 숨은 선은 두 번째에는 2번 컬러 지정할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중심선에 있는 컬러도 찍어서 마찬가지로 1번 컬러 찍어서 쓰시고요. 됐나요? 자, 그러면 이제 색깔은 지정을 다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선 종류에 보면은 지금은 디폴트 값이 다 컨티뉴스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컨티뉴스라는 선은 그냥 실선이에요. 네, 실선인데 요 숨은 선은 우리가 파선으로 바꾸고 중심선은 1.3선으로 바꿔야 돼요. 예, 우리 도면에 교재에 나왔던 대로. 그래서 숨은 선을 요 글자 이름이 있는 데다가 이렇게 클릭을 하시면 선 종류 선택을 하는 창이 나옵니다. 근데 여러분들 지금 봤을 때 선택할 선이 있어요? 없어요? 예, 컨티뉴스 실선 한 개밖에 없어요. 예, 그러면 선을 이 안으로 불러 들여 와야 되는데 그걸 불러올 수 있는 메뉴가 얘밖에 없죠. 예, 그래 로드를 한번 눌러봅니다. 그럼 이렇게 들어가 보면 선 모양들이 되게 종류가 다양해요. 예, 그 여러 분야에서 다 쓸 수 있는 것들이 다 들어가 있는데, 자, 여기에 앞에 선의 이름들이 정의가 돼 있거든요. 근데 이 이름들을 자세히 보시면은 A, B, C, D 알파벳 순으로 차례대로 돼 있어요. 맞죠? 예, 그러면 자, 이 중에 아무 선이나 이렇게 커서만 들여다 놓으세요. 이 안으로. 아무거나 찍어도 돼요. 자, 찍어 놓고 우리가 지금 숨은 선을 찾기 위해서는 먼저 히든 선을 찾을 거거든요. 그럼 히든 선은 H로 시작을 하겠죠. 키보드에서 H를 한번 찍어봐요. 예, 커서만 들어가 있는 상태면 내가 첫 번째 글자를 찍었을 때 그 선 종류의 이름을 찾아갑니다. 자, 찾아가져요. 예, 그럼 지금 히든 줄에 와 있죠. 자, 근데 히든도 종류가 3개나 있어요. 이렇게 보시면. 예, 히든, 히든2, 히든 x2. 근데 무슨 차이냐면 히든2가 일단 제일 간격이 촘촘해요. 예, 그 다음에가 히든이고 제일 넓은 게 x2가 붙은. 예, 그래서 보통은 요거나 요걸 쓰시라고 해요. 첫 번째 거나 두 번째 거. 예, 넓은 거보다는. 그래서
자, 여기서 여러분들도 둘 중에 아무거나 쓰셔도 좋고요. 저는 요 2번으로 찍어 볼게요. 확인. 자, 그러면 요 안으로 들어오죠. 자, 하나를 더 불러와 볼 거거든요. 자, 다시 로드. 자, 커서 안으로 들여놓고 이번에는 C를 찍어보세요. 자, 센터 얘 1.3선 맞지요? 모양 보시면 자, 얘도 역시 간격의 차이는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센터나 센터2나 아무거나 불러 갖고 오세요. 자, 그럼 이렇게 해서 우리가 선 종류 안에 지금 2개의 선을 불러 갖고 왔어요. 자, 그러면은 여기서 우선 우리가 지금은 숨은 선을 찍고 들어왔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불러만 오고 나가면 안 되고 히든을 이렇게 선택을 해주고 확인을 누르시면 이름이 바뀌겠죠. 예, 이렇게 바뀐 거 확인하시고 자, 그 다음에 중심선에 있는 것도 바꿔줘야 되니까 얘도 눌러서 얘는 이미 불러왔으니까 예, 센터만 그냥 찍고 나가시면 돼요. 예, 그러니까 불러올 때 한 번에 다 불러오면 되죠. 자, 그럼 여기까지 됐을까요? 자, 그러면 뭐 따로 확인 버튼 이런 건 없고 그냥 X 눌러서 닫으세요. 자, 그럼 여기까지 이제 선 모양을 다 만들어 놨는데 이 위쪽에 도면층이 있는 이 그룹에서 보시면 여기 0번이라고 써져 있는 요 콤보 박스를 딱 눌러 봤을 때 우리가 지금 만들어준 레이어들이 이렇게 나타납니다. 만들었죠? 예, 보통은 일반 기업체 같은 데는요 이렇게 딱 눌러보잖아요. 그럼 이 레이어가 여기까지 나와요. 여기까지. 예, 그래서 우리는 이제 오늘은 처음이라 3개만 만들었는데 제 것도 보세요. 이런데 레이어 이만큼 나오죠. 예, 보통 이렇게 많이 놓고 써요. 자, 그래서 어디 갔지? 자, 지금 우리는 이제 3개의 레이어를 이렇게 만들어 놨는데 그러면 이제 현재 0번이 보인다는 거는 우리가 현재 작업 중인 레이어는 0번인 거예요. 근데 이거를 나는 외형선에서 작업할 거야. 그러면 외형선 이름을 딱 찍어줘요. 그럼 바뀌죠? 자, 여기서 여러분들 뭐 배운 것 중에 서클이든 라인이든 아무거나 막 그려봐요. 예, 막 그려도 상관없어요. 됐어요? 자, 뭐 0번 레이어에서 그렸을 때와 뭐 큰 차이는 없고 자, 이번에는 수문선으로 바꿔볼까요? 자, 수문선으로 바꾼 상태로 다시 또 아무거나 또 그려봐요. 자, 막 그리는데 이렇게 멀리서 보면 뭐야 그냥 실선이야? 이렇게 볼 수 있는데 확대해 보시면 점선 맞아요. 자, 맞지요? 자, 이번엔 중심선 바꾸고 또 그려봐요. 그러면 또 빨간색의 1.3선이 또 나옵니다. 네, 잘 나오는 것 같아요. 자, 근데요, 지금 여러분들이 레이어를 이렇게 하나씩 찍어가면서 그려보시면 알겠지만 현재 레이어가 설정이 돼 있는 거에 따라서 선 모양도 똑같이 그렇게 그려지죠. 근데 실제로 우리가 도면 작업을 할 때는 이렇게는 사용하지 않아요. 예, 그럼 어떻게 사용을 하냐? 기존에 예를 들어 외형선으로 한 방에 다 그려놓고 그리고 나서 나중에 변경을 합니다. 예. 근데 변경을 할 때는 어떻게 하냐면 예를 들어 내가 이 두 선을 바꾸고 싶다. 그럼 먼저 이렇게 찍어요. 미리. 찍어보세요. 찍었죠? 찍었을 때 얘는 지금 얘 성분이 외형선이라고 뜨는 거예요. 보시면 이런 선도 찍어보면 얘 성분 뜨죠. 숨은 선.
얘 찍으면 중심선 이렇게 선택했을 때마다 그 레이어에 적용된 레이어가 보여지게 돼 있어요. 자, 근데 자, 지금은 내가 이 외형선을 두 개를 선택을 할 건데 얘를 찍어 놓은 상태에서 요 창에 딱 들어가 가지고 나 얘 숨은선으로 바꿀 거야. 그러면 숨은선을 딱 찍어주면 어떻게 돼요? 예, ESC로 풀어주시고 요렇게 보면은 기존의 레이어가 변경이 됐어요. 만약에 또 다른 선을 또 찍어다가 얘를 중심선 하면은 얘도 역시 바뀝니다. 바뀌어요. 근데 간혹 이제 여러분들이 이 레이어를 쓰다가 많이 하시는 실수가 뭐냐면은 이제 이런 경우가 있어요. 여기가 분명히 숨은선이잖아요. 근데 나중에 자기도 모르게 여기다 갖다가 하늘색을 집어넣었어요. 자, 그럼 얘 하늘색 됐죠. 근데 분명히 내가 레이어를 선택을 해가지고 나중에 아, 이 숨은선 말고 중심선 바꿔야지 했는데 자, 색깔이 안 바뀌죠. 다른 색이 적용이 됐기 때문이에요. 근데 이걸 모르는 거지, 본인들은. 예, 그래서 이중으로 적용하시지 말라는 거. 알겠죠? 자, 그래서 요런 거 주의하시고. 그럼 지금 변경하는 거는 아시겠죠? 자, 근데 이 지금 우리가 객체를 직접적으로 이렇게 선택을 하고 나서 해당 레이어를 찍어주면 변경이 되는데 우리가 이걸 변경을 해줄 때 지금보다 조금 더 편하게 바꿀 수 있는 방법이 하나가 또 있어요. 이게 어떤 거냐면 자, 여기다가 이렇게 두 글자만 쳐보세요. 자, MA라고 쳤죠. 봤어요? 얘가 뭔 뜻인 것 같아요? 이 명령어가 뜨는데 매치 프로퍼티라고 나오죠. 이게 프로퍼티가 특성이란 뜻인데 특성을 매칭하겠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럼 어떻게 매칭을 하겠다는 거냐면 자, 매치를 이렇게 실행해보고 얘 뭐라고 떠요? 자, 원본 객체를 제가 여기서 숨은선을 한번 찍어볼게요. 기존의 숨은선 찍자마자 딱 옆에 붓이 보이죠. 그죠? 그런 다음에 얘를 제가 이쪽에 중심선에다 갖다가 이렇게 하면 어떻게 돼요? 얘가 갖고 있는 속성을 여기다 그대로 적용을 하는 셈이 되죠. 이해돼요? 근데 이제 우리가 오늘은 선에다밖에 적용을 못하지만 뒤에서 여러분들 이런 거 한번 해보라고 할 거예요. 나중에 우리 글자 배우잖아요. 예를 들어서 자, 이 글자 되게 조그마죠? 자, 만약에 다른 레이어를 집어넣고 자, 매치를 여기다 해볼게요. 자, 매치, 얘 매치했죠? 여기다가 하면 글자도 매치가 돼요. 알겠어요? 예, 이렇게 만들 수 있다. 예. 레이어치는 고구마 때 보석 안 나오면 어떤 결정? 요거 아이콘 쪽에서 마우스 오른쪽 도면층 체크돼 있나 확인. 돼 있어. 도면층 그냥 도면층. 예. 하고 스타일 치수 특성 이렇게 돼 있어. 스타일은 지금은 안 쓸 거예요. 스타일 자, 적용하는 거 이해되시죠? 예, 요렇게 해서 요런 기능들은 자주 쓰시면 좋습니다. 안 나와가지고. 안 나와요? 그럴 때는 그게 아이콘 그룹에 어디 숨은 거거든요. 그럼 꺼내기가 어려우니까 여기서 제도를 한번 찍었다가 원래 자기가 설정한 걸 다시 한번 찍어보세요. 그러면 나올 수도 있어요. 자, 그러면은 이제 도면을 이제 그려볼 거예요. 세팅이 다 됐으니까. 그럼 현재 레이어는 외형선으로 딱 찍어서 이렇게 해놓으세요. 자, 현재 내가 사용하는 레이어. 그리고 레이어 창 들어갔을 때 왜 아까 여러분들 이 체크가 0번에 돼 있던 거 기억나죠? 이 체크의 의미는요, 현재 내가 사용하고 있는 레이어에 이 체크가 보여집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은 우리가 외형선을 쓰기로 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체크가 돼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우선 그린 거 다 지우시고, 자, 그린 거 다 지우시고, 요런 식으로 그릴 거거든요. 자, 그럼 얘를 그려보는데, 자, 여러분도 아까 제가 39페이지 보시라 그랬죠? 자, 39에 있는 도형을 제일 일단 쉬운 걸로 한번 시작을 해볼 건데, 그리는 방법을 두 가지씩 보여드릴 거예요. 자, 우선은 첫 번째 정면도부터 우리 보통 시작하죠. 네, 정면도를 먼저 그릴 건데, 자, 정면도 먼저 라인으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라인 실행하시고, 자, 치수는 여기 따로 안 적혀져 있으니까 우리가 임의대로 설정해서 그려볼 건데, 자, 우선은 밑변부터 시작을 해볼게요. 밑변을 한 60mm 한번 해볼까요? 60. 자, 위로 올라가서 20. 자, 다시 옆으로 꺾어서 또 20. 우리 기호 학생이 되게 졸려 보이네. 왜 그럴까? 어제 잠 안 자고 뭐 했나? 처음부터 20이에요? 처음에 50, 20, 20. 60. 아, 60, 20, 20. 이렇게 갔어요. 됐어요. 자, 다시 위로 40. 그 다음 또 40. 예, 그 다음에 끝점을 딱 닫아주면 되겠죠. 자, 이제 예, 요 놈이 정면도. 예, 60, 20, 20, 40, 40 이렇게 갔어요. 자, 정면도는 다 되신 거죠? 자, 그러면은 이제 여기까지 그리셨으면 카피 기능 기억나요? 우리 지난 시간에 했는데, 자, 카피를 이용해 가지고요, 요 정면도 요 놈을 옆에다가 한 개만 더 복사를 저쪽에다가 하나를 놔주세요. 자, 됐어요. 자, 그러면 이제 정면도가 지금 두 개가 있는 건데 각각 여기다가 두 가지 방법으로 그려보려고 합니다. 자, 우선은 이제 평면도를 두 번째로 들어가려고 하는데, 그럼 교재도 나와 있지만 여러분들 수기로 그릴 때도 왜 상관선이라는 거 계속 뽑아서 그리셨잖아요. 그죠? 그러면 지금 이제 정면도가 있는 이 상태에서 모서리라는 모서리는 다 찾아서 무조건 선을 위로 그려서 올려주시는데, 그냥 제일 기본이 이렇게 라인을 요 끝점에서부터 그려가지고, 자, 위로 올리는데 길이는 뭐 정확하게 그릴 필요 없어요. 어차피 나중에 정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냥 여러분들이 알아서 내가 적당히 올려주고 싶을 만큼만 그냥 올려요. 그죠? 라인으로 이런 식으로 끝점에서 그냥 이렇게 내 맘대로 그냥 올려요. 올려줄 만큼. 자, 그래서 얘는 모서리가 꼭지점이 세 군데밖에 없기 때문에 저는 세 개만 뽑은 거예요. 자, 됐을까요? 자, 그러면 이제 얼마 정도 떨어진 지점에 요렇게 평면도가 요만큼 크기가 잡혀서 나와야 되겠죠. 예, 나머진 자를 거고. 자, 그래서 라인을 다시 사용을 해서 요 여러분들이 적당히 그리고 싶은 위치에다가 요렇게 근처점이 아마 다 잡히실 거예요. 그죠? 예, 그러면 임의대로 요렇게 직선을 하나 똑바로 그어 주시고,
일자로 똑바로 그어주시고. 자, 얘 나와 있는 형상 보시면 이거 두께 얼마 정도로 하면 좋겠어요? 두께가 많이 두껍진 않은데 보니까 예, 한 20 정도로 해볼게요. 그러면 지금 직선을 하나 이렇게 그어놨잖아요. 여기서 20만큼을 갈 거니까 우리 지난 시간에 배운 거 중에 옵셋이라고 있었죠. 자, 옵셋을 실행합니다. 네, 그럼 20을 넣고, 자, 20을 넣고, 예, 그리고 나서 요 지금 그려놓은 요 수평선을 위로 클릭. 자, 그럼 두께가 만들어졌죠? 예. 자, 이제 여기까지는 나왔으면 나머지는 잘라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뭘로 잘라요? 칼로 트림 TR 집어넣고. 자, 됐어요? 자, 대략 여기만 선택해 볼까요? 요만큼만 묶어서. 정면도는 선택할 필요 없고 평면도 쪽에 있는 객체만 찍고 엔터. 자, 위에 한번 쭉 날려주고 밑에도 한번 쭉 날려주고. 자, 평면도 다 나왔네. 그죠? 자, 요렇게 그리는 게 그냥 여러분들이 손으로 그릴 때와 똑같은 방식으로 한 거예요. 그쵸? 자, 근데 다른 방법으로 옆에다가 똑같이 한번 더 해볼게요. 똑같이 만들라는 스페이스는 똑같이 할 건데 방법은 다르게. 자, 여기까지 다 나왔어요? 혹시 안 나온 사람 있나? 자, 그러면 두 번째 방법. 자, 아까는 우리가 선을 바로 뽑았죠? 이번에는 선을 안 뽑고 하는 방법. 자, 라인을 하는데, 자, 우리 요 끝점에 마우스를 찍으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그냥 대보기만 하시는 거예요. 자, 된 상태에서 위로 쭉 올라가면은 이게 뭔가 보이죠? 연장선이라고 뜨죠. 얘 어떨 때 나온다 그랬죠? 일자로. 우리 지난번에 왜 오스냅 배울 때 이거 기억나요? 여러분들 평소에는 이런 거 많이 쓰는데 여기 연장선 있잖아요. 예, 요거 때문에 나오는 거예요. 요거. 그래서 나는 왜 안 나오지 하는 사람들은 얘가 체크가 안 돼 있어서 그런 거겠죠. 예. 자, 그러면 다시 라인을 실행했을 때, 자, 이렇게 끝점에 가져다 대고 쭉 올라가다 보면 연장선이 이렇게 고정이 돼서 올라가지죠. 그럼 내가 원하는 위치에서 난 여기서 찍겠다. 여기서 그냥 올라가요. 20. 자, 그 다음에 60. 다시 20. 자, 네모 박스 나왔죠? 네, 그냥 스타트한 데서부터 사각형을 쭉 그리는 거예요. 20, 60, 20, 60. 그러니까 직교 모드는 켜놓으시고. 자, 근데 중간에 여기가 모서리가 하나 또 있어야 되잖아요. 얘는 어떻게 해요? 밑에서 연장선 올려서 그럼 얘도 마찬가지로 여기서 올라가서 여기서 그려요. 네, 그러니까 얘는 치수를 계산해서 가는 방식이 아니고 전체 크기만 수치를 넣지 다 여기서 연장선을 그냥 끊고 들어간 거죠. 둘 중에 어떤 게 더 나아요? 그죠? 예, 근데 이제 이런 방식은요, 사실 그 전체 크기를 잡기는 좋은데 조금 형상이 복잡해지면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럴 때는 직접적으로 선을 또 뽑아야 될 수 있어요. 자, 그러면은 이제 평면도 두 가지 비교되시죠? 요런 방법들이 있다. 자, 그러면은 이제 다시 일로 와서 왼쪽에다가 이번에는 이제 우측면도를 그릴 차례인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손으로 그려오는 수기 도면들도 보면은 많이 틀리는 데가 우측이에요. 그죠?
예. 그래서 여기서 우측을 그려줄 때 여러분들이 방법만 잘 쓰시면은 틀릴 일이 별로 없어요. 자, 그럼 이제 뭐를 해볼 거냐면은 여러분들 지금 교재에 39쪽에서 40쪽 정도의 설명을 지금 제가 한 건데 41쪽에 한번 거기 두 번째 방법을 적어놨는데 거기 무슨 45도 각도 선 하나 들어간 거 보여요? 지금 이 방법을 쓸 거예요. 자, 그러면은 그려줄 때 이 45도를 뭘로 그릴 거냐면 여러분들이 어차피 각도는 쓰실 수 있기 때문에 라인을 갖고도 할 수는 있긴 하거든요. 근데 이제 조금 더 편한 걸로 자, 요렇게 한번 넣어볼게요. 요게 무슨 명령어인지 한번 보세요. 예, X라인이라고 나오죠. 얘도 선은 선이에요. 라인이기 때문에. 그죠? 근데 아까 A반하고 수업하는데 X라지라고 누가 그러는 거예요. 예, 그래서 자, XL을 넣고 이제 X라인을 실행하시면 얘가 무한선이거든요. 무한선이 뭐예요? 끝이 안 보입니다. 예. 자, 그래서 얘를 이렇게 딱 실행을 하잖아요. 자, 옵션 몇 개 있죠? 예, 여기는 어차피 쓸 게 별로 없거든요. 딱 각도만 쓰시면 돼요. 자, 각도 한번 찍어 볼게요. 자, 각도를 몇 도로 넣냐면 우리 교재에 지금 45도 나와 있죠? 자, 45도 넣어보세요. 자, 45도짜리 선 나오죠? 여러분들 얘 당겨봐요. 이렇게 끝이 보이나? 예, 끝 안 나와요. 아무리 해도 안 나와요. 예. 그려놔도 안 나와요. 자, 그래서 얘를 너무 많이 줄였구나. 자, 그래서 얘를 어디다 꽂냐면 그 종료했다가 다시 실행해서 찍어요. 자, 그러면 모서리에다 얘를 찍어주는데 사실 요렇게 끝에 있는 모서리나 위에 있는 모서리나 뭐 앞에 있는 모서리나 아무데나 찍어도 별 차이는 없어요. 아무데나 해도 괜찮습니다. 근데 우리는 오늘 어디다 해볼 거냐면 여기다가 한번 찍어볼게요. 여기다가. 자, 그래서 찍어보시고 클릭. 됐어요? 자, 지금 위에 있는 방법으로 했고요. 예, 그 다음에 이제 그 아래쪽에 있는 그림대로 할 건데, 자, 아까 처음에 우리 여기서 이렇게 첫 번째 방법으로 라인을 쭉쭉 이었잖아요. 예, 요거처럼 얘는 이제 정면도를 오른쪽 방향으로 역시 상관선 뽑듯이 또 뽑아요. 예, 길이는 내 맘대로. 예, 길이는 그냥 막 그냥 대충 빼요. 자, 뺐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평면도 있죠. 여기도 빼요. 근데 길이를 요 45도를 지나가게. 자, 45도를 지나갈 정도. 45도보다 짧으면 안 돼요. 자, 지나갔어요? 그럼 얘가 여기서 45도를 지나가면 교차점이 몇 군데 나오죠? 여기랑 여기랑 두 군데 나오죠? 예, 여기서 이제 직선을 쭉 수직으로 내려요. 그럼 우리가 지금 뭘 했을까? 방금? 벌써 요렇게 우측면도 크기가 잡힌 거지. 그쵸? 예, 그러니까 45도 교차해서 그냥 내려만 주면 되는 거예요. 예, 그리고 나서 이제 여기서 선 정리하라 그랬더니 이거를 막 몽땅 다 잡아서 막 트림을 하거나 이러면 여러분들이 그만큼 자를 게 많아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위치를 내가 필요한 건 다 잡았다. 그러면은 요 평면에서 뽑은 선하고요. 45도 선 요거 3개 있죠. 요거는 그냥 지우세요. 그냥 선택하고 그냥 딜리트로 지우세요. 이게 한 번에 지우면 되는데 이거를 막 트림으로 막 조각을 내서 지우고 있는 거지. 예. 됐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트림은 아까 얘처럼 똑같이 할 거예요. 트림 하고, 자, 하고 요놈 여기 부분만 다 선택. 예, 여기만 다 선택. 정면도만 안 찍었지. 여긴 다 선택했고 엔터. 자, 그럼 아까처럼 날릴 거예요. 자, 오른쪽 먼저 긁어서 날리고 위에 날리고 왼쪽 날리고. 자, 그러면 얘 삼각법 나왔죠? 자, 그 다음에 우측면도 얘도 만들어야죠? 자, 얘는 또 다른 방법으로. 자, 요거 다 정리해 주시고 이제 옆쪽으로 갑니다. 다 됐어요? 자, 지금 제가 설명하려고 하는 방법은 그 뒤에 어디 또 있는데 일단 먼저 설명부터 할게요. 자, 이 평면도 있죠? 얘를 한 번 더 카피를 해보세요. 쭉 옆으로 그대로 끌고 와요. 그 페이지 제가 이따 찾아서 알려줄게요. 자, 끌고 왔어요. 카피해서. 자, 카피를 했으면 얘를 어떻게 할 거냐면 요 놈을 요렇게 돌릴 거예요. 그럼 이제 회전 기능을 써야 되는데 우리가 아직 회전 기능을 안 써봤거든요. 나중에 이제 캐드 시간에 한번 다시 또 설명은 할 건데 오늘은 간단하게 써볼 거고. 근데 여러분들이 앞전에 왜 우리가 각도를 배운 적이 있잖아요. 우리가 각도를 할 때 보면은 그 플러스 방향이 시계 방향이었어요? 반시계 방향이었어요? 반시계죠. 그럼 얘는 무슨 방향일까? 얘 지금 시계로 돌아가야 되겠죠. 예, 왜냐면 여기가 우측에서 본 방향이기 때문에 이놈이 아래쪽으로 내려가 있어야 돼요. 이해돼요? 여기가 우측이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얘를 돌릴 건데 돌려주실 때 먼저 지금은 하지 마세요. 먼저 보여드릴 테니까. 자, 우선은 로테이트라는 기능이에요. 자, 로테이트를 쓸 건데 자, 먼저 보세요. 어떻게 쓰는지. 자, 객체를 나 얘 회전할 거다 하고 엔터 딱 치니까 기준점 나오죠. 근데 우리가 이미 앞전에 썼던 기능 중에 기준점 달라는 기능이 뭐가 있었죠? 방금 전에 썼던 카피도 그렇잖아요. 그죠? 무브도 그랬고. 그러면 얘가 여기서 기준점을 어딘가에 찍는다는 얘기는 내가 이렇게 기준을 잡으면 여기다 앞정을 하나 딱 꽂았다 생각을 하고 자, 직교 모드 잠깐 풀고 이렇게 하면 얘가 이렇게 돌아가요. 여기를 기준으로. 그죠? 근데 만약에 내가 기준을 여기다 잡았어. 그럼 여기서 돌아가겠죠. 기준점 이해되세요? 예, 이게 기준인데 자, 여기에서 내가 기준을 어디다 잡든 간에 이제 돌려보다 보면은 90도 했을 때 얘는 그냥 90을 넣으면은 반시계로 90이 가요. 얘가 지금 반시계로 간 거죠. 근데 자, 다시 마이너스 90을 하면은 이제 반대로 이렇게 되겠죠. 근데 또 이렇게도 갈 수 있어요. 지금 직교 모드를 여러분들 키고 쓰고 있었죠. 자, 얘를 키고 자, 로테이트 해서 기준점 대충 여기다 잡고 움직여 보면 얘 어떻게 움직여요? 90도씩 움직이죠. 내가 그냥 보고 이 방향 해서 클릭해도 돌아가요. 자, 해보세요. 반대로 돌리면 안 되고 자, 돌아갔나요? 자, 그러면은 이제 여기서부터는 동일하게 갑니다.
자, 상관선 쭉 빼고. 그 다음에 지금 얘 돌려놓은 애 있죠? 예, 얘도 모서리에서 그대로 내려요. 자, 이래도 나오죠? 이게 나왔잖아요, 지금. 여기. 예, 그러니까 우리가 필요한 거는 요 알맹이 요거죠. 그러면 이제 돌려놓은 얘는 이제 필요 없어요. 얘는 그냥 지워버려요. 그럼 이제 남은 거 어떻게 해야 돼요? 트림으로 똑같아요. 다 잡고 엔터. 예, 옆에를 위에를 왼쪽을 다 날려주는 거지. 예, 나머지는 똑같아요. 비교해보면 어떤 게 더 나은 것 같아요? 얘는 아까 45도 선을 그렸고 얘는 복사를 해서 90도를 틀었고. 돌리는 거? 돌리는 게 저도 원래 이걸 더 많이 쓰기는 해요. 조금 객체가 복잡해지면 이게 더 좋을 수도 있어요. 네. 그래서 두 가지 방법을 자, 요렇게 정리를 해놨어요. 예, 요건 평면 그릴 때, 얘는 우측면 그릴 때 두 가지 방법. 예. 각자 정리가 필요하면 정리하시고 잠깐 쉬었다가 하겠습니다. 8번이 괜찮겠어요? 자, 그러면은 정면도부터 시작을 해볼게요. 근데 정면도가 전체 사각형 크기부터 확인을 해보면 가로가 얼마예요? 가로 50에 세로는 30이죠. 자, 먼저 사각형부터 하나 그려보세요. 가로 50에 세로 30. 가로 50에 세로 30 사각형 하나 그리고 그렸어요? 근데 이제 얘가 모양을 보면은 가운데가 이렇게 T자 모양으로 이렇게 생겼잖아요. 근데 여기가 치수를 보니까 딱 절반이네요. 그래서 우선은 라인을 이렇게 중간에서 이렇게 쭉 이어보세요. 자, 이어봤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 끝에를 보니까 거기 경사면이 하나가 있어요. 자, 거기를 폭을 얼마 정도 잡아볼까요? 10이요. 10? 네, 그러면은 옵셋에다가 누가 대답한 거야 방금? 자, 옵셋에다가 자 10mm 자 10mm 넣고 요렇게 끝에서 옵셋을 요렇게 10mm만 가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렇게 해보면 사실 이 선이 요 위에만 필요하지 아래는 필요가 없잖아요. 예, 물론 이제 트림을 할 수도 있기는 한데 우리 앞전에 첫 시간인가 배웠던 기능 중에 요 줄이고 늘리는 기능 혹시 기억나요? 이렇게 선을 딱 찍으면 파랗게 점 잡히죠. 그럼 여기 끝점에서 이렇게 들어 올려서 찍으면 이렇게 줄어들잖아요. 예, 그 이런 경우는 뭐 굳이 트림을 안 해도 예, 간단하게 줄일 수 있으니까. 익스텐드? 그쵸. 근데 내가 그건 아직 설명을 안 했죠. 예. 자, 근데 여기서 이제 다시 간격을 얼마만큼 갈까요? 20. 자, 20 그러면 다시 옵셋. 자, 20 넣고 다시 요 줄여놓은 요 선을 다시 옵셋으로 요만큼을 가는 거죠.
그러면 이제 여기만 자르면 되지 않아요? 가운데만? 예, 그러면 이제 트림으로 얘를 잘라낼 건데 모두 선택을 하는 방법 중에 이렇게 선택을 안 하고 여기 메시지를 보고 그쵸? 그냥 엔터 키만 딱 쳐서 넘어가도 됐었죠? 예, 그래서 요 가운데를 잘라줘요. 자, 그럼 정면도는 완성이 됐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평면도. 평면도 전체 크기 한번 확인해 보면 50에 30이죠. 자, 그럼 얘는 이렇게 들어가 볼까요? 라인을 실행해서 자, 여기 끝에서 이렇게 연장선 나오는 위치로 쭉 올라갔다가 자, 시작점은 아무 데서나 여러분들이 콕 찍어 주시고 뭐 가로를 먼저 가든 세로를 먼저 가든 그거는 각자 알아서 하셔도 괜찮아요. 그래서 50에 30에 이렇게 먼저 여기도 사각형으로 예, 이러면은 상관선 위치가 딱 맞을 수밖에 없겠죠. 자, 여기 보니까 얘도 모양이 이렇게 아래쪽을 바라보는 T자 모양이네요. 예, 그래서 얘도 자, 중간에다가 이렇게 선을 하나 긋고 자, 그었어요? 그러면은 여기에 나와야 되는 아래쪽에 나올 직선은 이 정면도에서 선을 뽑아 가시면 되니까 요렇게 얘도 여기서 상관선을 요만큼 올려가지고 그냥 바로 그으면 되지 않을까요? 예, 두 번째도 마찬가지. 그죠? 여기서 쭉 올라가서 그어주고. 예, 그러니까 정면에 있는 선을 이용해서 그대로 얘도 상관선을 따서가는 개념이죠. 그럼 이제 어디만 잘라주면 돼요? 가운데 여기만 트림으로 자르면 되겠죠? 자, 트림 하고 자, 모두 선택 엔터 치고 넘어가고 가운데 자르고 자, 됐을까요? 그러면 이제 우측면도 할 차례인데 얘 무슨 방법으로 그려볼까요? 아까 설명한 것 중에서 아까 우측면도 배치할 때 두 가지 있었죠. 45도 선을 그리던가 아니면 회전을 시켜서 틀던가 어떤 걸로 해볼까요? 돌리는 거? 예, 자, 그러면 뭐부터 해야 돼요? 먼저 카피. 자, 얘를 옆에다가 그대로 복사. 자, 복사했고 그 다음에 로테이트를 이용해서 자, 마이너스 90도 시계 방향으로 복사해야 된다 그랬죠. 아니, 회전. 그래서 대충 한 중간쯤 이 정도 찍어가지고 이렇게 틀어주면 되겠죠. 이쪽 아니고 이쪽으로. 자, 그러면 이제 선을 뽑아보자. 쭉 모서리는 다 뽑으셔야 돼요. 모서리가 한 세 군데씩 나오죠? 쭉, 쭉, 쭉. 예. 정면에서 뽑고 위에서 뽑고.
그리고 이 상관선을 이제 뽑다가 보면은 선들이 너무 또 많아지면 자기도 모르게 또 보다가 이게 너무 겹치면은 헷갈리는 경우들도 있기는 해요. 그래서 특히 여기 지금 보니까 이 모서리 가운데 거 있죠. 얘 지금 다운데가 이 자리가 어디냐면은 여기가 경사면이었잖아요. 네. 경사면이 기울어져 있다 보니까 여러분들 측면도 그려온 거 보면 얘가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 모양이에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 이런 선들도 빼줄 때 여기까지 빼도 상관은 없지만 아예 처음에 가지고 올 때 여기까지만 갖고 와서 예, 그냥 요렇게 연결해 버려도 되죠. 예, 특히 이런 선이 있으면 좋은 게 이렇게 한눈에 딱 그래도 모양이 어느 정도 보이니까. 좀 삐뚤어졌다. 예, 그대로 연결시켜주고. 자, 일단 보이는 모양은 이렇게 나오는 게 맞겠죠? 자, 그러면은 이제 얘는 필요가 없겠네. 그죠? 네. 지워주고. 자, 이렇게 따로 짧은 선들은 그냥 지울 수 있는 건 다 지워주시고, 예, 이렇게 가운데 선도 모서리 위치 잡느라고 쓴 선이니까 이런 선도 지워주고. 예, 자, 그럼 이제 남는 것만 가지고 여러분들이 아까처럼 트림. 이렇게 밖에서부터 날려주세요. 이렇게 옆에, 위에, 왼쪽. 잘했습니다. 다 됐어요? 예. 자, 근데 우측면도는 수문선이 있었죠. 네. 자, 수문선이 지금 안 보이는 쪽이 어느 쪽 방향이냐면 요 부분이 안 보여요. 예. 이쪽에서 봤을 때. 네. 맞죠? 예. 예, 그러면은 그 자리가 지금 형상을 봤을 때 여기는 각진 부분이어서 어차피 이 위치랑 똑같으니까 요렇게 수문선이 나와야 되겠죠. 예. 예, 그러면 지금 경사면이 있는 여기서 딱 몇 미리쯤 되는 거예요, 여기가? 한 15쯤 되네요. 네. 15를 하나 그려주고 이미 모서리는 어딘지 다 아니까 이렇게 15를 또 하나 그려주고 기억 니은자로. 아까 보니까 여기 빼먹은 사람들 좀 있던데. 자, 그럼 이제 얘를 수문선으로 변경을 해야 되겠네요. 예. 자, 어떻게 변경해요? 최고. 자, 먼저 선택하고 도면층에서 도면층에서 수문선 찍고 예, 하고 ESC 풀어주고 예, 요런 순서로. 예, 그러면 지금 8번은 이제 완성이 됐죠.